안녕하세요. 바이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유시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어제 일자 코로나 확진자가 12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조금씩 진정되던 코로나 이슈가 변이를 통해서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안 업무를 하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작년과 올해 코로나만큼 불편한 단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랜섬웨어인데요. 최근 코로나도 변이 바이러스가 이슈인데요. 랜섬웨어 공격 형태도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Winning the War, 제대로 알고 대응하자라는 주제로 세 가지 세션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빠이아의 기술 총괄이신 오진석 상무께서 해마다 발간되는 글로벌 최고의 보안 트렌드 레포트 M트렌드 2021로 돌아본 랜섬웨어 위협이라는 주제로 M트렌드 2021 내용을 중요 포인트 위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빠이아의 기술 이사이신 김현섭 이사께서 눈으로 보는 랜섬웨어 공격, 확실한 대응법은 이라는 주제로 공격자들은 주로 어떻게 내부 네트워크에 침투해서 정보를 유출하고 랜섬웨어를 감염시키는지에 대한 설명과 데모 시연을 진행해 주실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세션으로 빠이아 코리아의 맨디안트 솔루션 아키텍트이신 김승준 상무께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사이버 보안이라는 주제로 최근 주요 위협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우리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수립되어야 할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세션 중간중간 채팅창을 통해 질문 남겨주시면 좋은 질문 선정해서 답변도 드리고 소정의 경품 주문도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션 중간 드릴 스피드 퀴즈를 맞춰주시는 분들께도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적극적인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빠이아의 기술 총괄이신 오지성 성우께서 M트렌드 2021로 돌아본 랜섬웨어 위협 세션으로 금일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빠이아의 기술총괄 상무 오준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M트렌드 리포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M트렌드 리포트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M트렌드 리포트는 저희가 12년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매년 발간하는 리포트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발간을 하느냐 하면 12년 동안 매년 지난 한 해 동안 맨디안트 팀이 침해 사고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면서 알게 되었던 새로운 정보나 어떤 트렌드 정보를 가지고 정리를 해서 어떤 특징이 있고 우리가 예측했던 위협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보고서는 2021 보고서라고 해서 해당 기간은 19년 10월 1일부터 20년 9월 30일까지 1년 동안의 데이터를 모아서 여러 가지 통계를 내고 숫자로 여러 가지 의미를 정리해 봤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리는 이 보고서는 한 80페이지에 관한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오늘 주어진 한 15분, 20분 남짓의 시간으로 다 커버할 수 없는 내용인데요. 최대한 흥미롭게 말씀을 드리고 꼭 이 세션이 끝난 다음에 이 리포트를 한번 쭉 정독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먼저 누가 어떻게 활동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는 여러 가지 지표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M트렌드 리포트에서 항상 쓰고 있는 그 지표는 드웰 타임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드웰 타임이라고 하는 걸 쉽게 설명드리면 공격자가 공격을 진행할 때 APT 공격을 진행을 하면 이니셜 어택, 그 다음에 이니셜 컴프로마이즈 스테이지를 지나서 내부 침투 권한 확보하고 내부 확산을 하고 새로운 정보를 갖던 여러 가지 라이프 사이클을 갖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날짜를 기준으로 언제 보안팀이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때까지 걸린 시간을 드웰 타임이라고 합니다. 이 드웰 타임은
사실 2011년도에 드웰타임이라는 거를 처음 얘기했을 때의 글로벌 드웰타임 평균 시간은 416시간이었어요. 416일이었어요. 말 그대로 1년이 넘는 1년 반 정도 되는 그런 기간 동안 공격자의 활동을 탐지하지 못하는 게 아주 일반적이었다. 10년 전엔. 근데 10년이 지난 12년이 지난 지금 2020년 한 해 동안의 드웰타임은 24일로 한 달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래서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416일, 243일, 뭐 146일, 100일, 78일, 56일 하다가 24일. 이건 굉장히 큰 변화를 주어졌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보안에 대응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안 대응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굉장히 성숙해졌다. 글로벌하게 많이 성숙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랜섬웨어가 많이 범해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공격자들이 행동이 더 빨리 발각이 되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발견이 되었을까요? 24일의 어떤 평균값을 갖고 있지만 그 내용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외부에 의해서 절반 한 40% 정도 절반 이하죠. 40 외부의 어떤 우리가 기관이라든지 다른 어떤 협력사라든지 아니면 파이어 저희 같은 벤더를 통해서 당신 조직이 침해당했습니다. 침해가 의심스럽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60%에 달하는 그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SOC 팀이라든지 보안 어떤 헌팅을 통해서 이런 위협을 탐지했다는 것. 앞선 24일의 데이터와 함께 굉장히 큰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 보여지는 거고요. 이 데이터 역시 2011년도에는 94% 거의 모든 그 어떤 그 발견이 416일이나 걸렸지만 그 모든 데이터들이 전부 다 외부의 어떤 예를 들면 FBI나 우리로 따지면 국정원이나 여러 가지 기사라든지 외부의 기관으로부터 당신의 조직이 감염됐습니다라고 하는 일들을 겪게 되었다는 게 좀 굉장히 상반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건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이제 내용으로 보면 누구를 대상으로 공격을 많이 했느냐 반대로 말하면 어떤 산업군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느냐라고 보면 2016년부터 쭉 데이터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모든 산업군의 그 매년 들고 나는 어떤 변화 추이는 있습니다만 2022년도의 마지막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와 전문 서비스 산업군이 제일 가장 높은 공격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리테일, 어떤 그 판매업과 숙박업 관련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반 대중이 많이 머무는 서비스를 하는 산업군들이 굉장히 많이 또 공격을 받았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아무래도 코비드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 산업군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좀 많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통적인 위협 1등 산업군이죠. 금융산업군이 일단 링크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하이테크 산업군이 그 뒤를 이뤘습니다. 산업군이 뭐 올해 작년 한 해 동안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어떨 것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닌다기보다는 그 해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을 돌아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돌아봤을 때 있었던 일 대비 그 산업군이 정말 위험을 많이 받았는지 우리가 느꼈을 때 어떤 이유였었는지를 역으로 한번 계산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좋은 어떤 그 가시성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코비드와 관련됐을 때는 코로나 관련해서 그 의료 백신에 관련된 정보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PT-30이라든지 32라든지 APT-41과 같은 베트남과 중국의 활동들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일어났었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새로운 백신 아니면 백신의 연구 개발 내용들을 서로 가져가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공격들이 많이 도드라지게 보여졌습니다. 이런 공격들이 산업군마다 이루어질 때 특징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익스플로이트 활동을 통해서 초기 침투를 하게 되는 그런 감염 벡터를 갖게 되고요. 대부분 우리가 뭐 예전부터 APT 하면 말하는 워터링 홀 기법과 스피어 피싱 기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피싱 기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익스플로이트 공격을 통해서 뭔가 좀 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목적들이 굉장히 많았고 피싱 공격의 어떤 개인 타겟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범면적인 타겟이 아무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징은 그런 공격의 목적 자체가 금전적인 이득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금전적 이득이 한 36% 되고 데이터 도용이 한 32%입니다. 데이터 도용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탈취를 해서 그 데이터를 뭐 재판매한다든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일들을 도모함에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데이터가 비슷해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리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은 랜섬웨어가 굉장히 크게 변모하고 있고, 이 랜섬웨어들은 예전처럼 단방향으로 바로 뭐 암호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공격을 하는 것보다는 내부의 데이터를 탈취해서 이거를 또 하나의 어떤 돈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의 수단으로 만들어서 더 협박을 더 세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죠. 이런 일들이 굉장히 그 그래프 차트에서 많이 그렇게 들어 보여지는 거 데이터이고요. 또 하나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어떤 침해를 당한 조직을 조사했을 때 공격 그룹이 하나 이상인, 예를 들면 APT 41, APT 32 이런 두 조직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15%로 흔치는 않았지만 올해는 30%로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뭔가 좋은 먹잇감이 되는 기업, 조직들은 다른 공격 그룹들이 동시에 많이 공격을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예상해 볼 때 의료산업군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특정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많은 큰 공격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 그럼 그런 일들을 벌인 그 공격, 주로 했던 공격이 누구였을까? 공격 그룹이 누구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희가 그 파이어이가 가지고 있는 그 트래킹하고 있는 공격 그룹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00개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뭐 2,400개, 뭐 2,700개나 데이터도 많이 썼는데 이 공격 그룹들은 뭐 없어지기도 하고요, 합쳐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재정의되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과정에 의해서 현재 저희가 한 추정하기는 1,900개 정도의 그룹 중에서 한 652개 정도 그룹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다고 확인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2020년대는 236개의 UNC, 그 unnamed 카테고리 되는 캠페인들이 236개, 그 다음에 4개의 그 금전적인 탈출을 목적으로 하는 핀 그룹, 그 다음 6개의 APT 그룹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목격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국가 배후에서의 일들이 이루어졌었고, 대부분의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금전적인 데이터의 탈출이라든지 아니면 그 의료 산업의 의료 어떤 정보에 대한 정보 탈출을 위한 목적의 활동들이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룹들이 쓰는 어떤 악성 코드 군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사용되었던 머리어 패밀리는 비콘입니다. 비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코발트 스트라이커라고 하는 어떤 테스트 툴에서 이제 테스트 툴의 어떤 내용인데요. 설명해 보시는 것처럼 APT 19, APT 32, APT 40, 41, 핀 6, 7, 9, 11, 한 300개에 이르는 어떤 UNC 그룹을 포함한 많은 그룹들이 비콘을 사용합니다. 비콘은 그만큼 굉장히 파워풀한 툴이고요. 굉장히 변론적인 변종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이게 상용 툴이기 때문에 출신 성분이 많은 그 어떤 보안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뢰를 일정 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자들이 그런 또 이제 어떤 채용을 해서 공격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엠파이어 그 파워쉘 관련된 어떤 그 또 범용제로 오픈소스 툴의 공격도 굉장히 많이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메이즈, 네트워커, 랜섬웨어 공격 도구도 그 다음에 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만으로 모든 걸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많이 알려진, 많이 사용되는 툴을 통해서 내부에 침투를 하고 그 툴을 통해서 우리가 대응하기 힘든 방법을 통해서 랜섬웨어를 배포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랜섬웨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랜섬웨어는 뭐 아무래도 작년 한 해, 그다음 올해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랜섬웨어에 대한 어떤 조사는 재작년에 29년도에 14%의 비율로 조사가 되었어요. 말 그대로 침해 조사를 갔을 때 전체 침해 조사했던 것 중에 한 14%가 랜섬웨어에 의한 공격 또는 랜섬웨어가 포함된 공격이었다. 그러면 작년 같은 2020년에는 25%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침해 사고를 간 4건 중에 한 건은 랜섬웨어 공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랜섬웨어는 그 드웰 타임도 굉장히 전체 조사는 한 24일로 말씀드렸지만 랜섬웨어가 포함된 공격에 대한 공격에서의 그 드웰 타임은 5일이었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차이가 굉장히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 랜섬웨어에 대한 그 피해 조직 비율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쭉쭉쭉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예전에는 랜섬웨어를 당했어도 당했던 조직들이 감출 수 있었어요. 뭐 나 안 당했습니다라고 뭐 우기면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그 어떤 쉐이밍 사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 외부에 퍼블리싱을 해버립니다. 어느 기업을 내가 탈취했고 랜섬웨어 감염시켰어. 돈을 주지 않으면 더 많은 정보를 다 퍼블리싱 할 거다라고 협박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되는 빈도와 그런 내용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엠트렌드 리포트를 보시면 랜섬웨어에 대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랜섬웨어 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건 중에 한 건, 침해 사고를 갔을 때 4건 중에 한 건이 랜섬웨어이기 때문에 뭔가 특징을 뽑을 수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간 기술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지만 랜섬웨어를 당했던 그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랜섬웨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옛날처럼 단순하게 한 PC를 감염시키고 여러 PC를 감염시키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침투를 해서 내부의 데이터들을 다 확보를 하고 중요한 데이터나 모든 것들을 다 탈취를 한 다음에 랜섬웨어를 감염을 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방식을 바꿨고 또 이 모든 형식 또한 단편적인 어떤 한 조직이 아니라 RASS라고 하죠. 라스라고 하는 랜섬웨어 에이저 서비스 형태로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이고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빠른 확산 도구와 내부 침투와 하는 방법들이 필요한데 특징적으로 보면 액티브 디렉터리를 사용을 하는 고객 중에서 불필요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계정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게 특징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서비스 사용자 네임, 서비스 프린시플 네임, SPN으로 구성된 높은 권한의 컴퓨터 권한, 컴퓨터 계정이 아닌 사용자 유형들을 사용하고 있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세부 내용들을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조직 내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계정들이 존재했다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많은 엔드포인트 툴을 사용하는데 그 툴에 어떤 관리자 권한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다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랜섬웨어를 나중에 일단 배포하기 위한 그다음 그룹 폴리시 오브젝트가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들도 다 확보할 수 있게끔 뭔가 비정상적인 파일을 악성 코드를 그냥 날로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권한을 통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상승할 수 있는 많은 어떻게 보면 좀 실수 아니면 구멍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다는 게 특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은 한번 그 본 리포트를 보시면 좀 세부적으로 기술적인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거를 이제 복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는데 그랬을 때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도 소개가 되었는데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현황 조사를 굉장히 좀 잘 해야 됩니다. 현황 조사를 해야 되는데 공격자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어떤 팩터를 사용했는지, 어떤 툴과 어떤 취약점들을 사용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인그레스, 이그레스 포인트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활동을 했는지, 탐지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한 이제 보안 엔클레이브라고 해서 좀 저도 생소했던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레이어처럼 어떤 권한의 그 내용들을 다 그 정의를 해놓는 거죠.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복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른 복구를 도울 수 있게 일시적으로 복구를 해도 괜찮은 영역과 그 다음에 뭔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영역과 이런 순위를 나눌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구 및 정상화 프로세스를 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액티브 디렉터리를 바로 셧다운을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랜섬웨어를 맞닥뜨리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 있어서 뭔가 이제 복구를 하려고 봤더니 액티브 디렉터리가 대응을 조사를 해봤더니 액티브 디렉터리 감염이 되었더라. 그럼 굉장히 무서운 공포심이 들기 때문에 쉽게 액티브 디렉터리를 셧다운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조사도 힘들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한 복구를 할 때도 어떻게 이네이블을 시켜서 어디서부터 시작할지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복구의 저해 요소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가 백업과 관련된 아니면 리스토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훈련도 많이 있고 정책도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상황에 났을 때 완전 맨 땅에서부터 저 100% 되는 수준까지 70% 되는 수준까지의 복구 트레이닝이라든지 실제적인 활동들을 해본 적이 없죠. 다 문서화돼 있고 단위 트레이닝을 해봤지만 이런 실제적인 과정들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책들이 굉장히 좀
듬성듬성돼 있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실적인 내용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위한 미리미리 준비, 테스트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엠트렌드 리포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데이터 숫자들 외에도 글로벌 데이터는 어떤지, APAC 데이터는 어떤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맨 마지막 부분에 또 유즈 케이스라고 해서 치매 사고 조사와 맨디안트 활동을 통해서 확인한 것 중에서 재미있는 케이스를 좀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퇴사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퇴사 예정자에 대한 데이터 모니터링을 의뢰를 받아서 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해서 아마도 뭔가 좀 어떤 그 위험도가 높은 아마 퇴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군에 대해서 활동의 내역들을 트래킹하고 실제적으로 그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뭐 이런 좀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들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2021 M10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다음에 그게 실제 21년에 올해 지금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이 시기에 어떻게 영향을 더 주고 있는지 줄 것인지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본 리포트를 저희가 모든 페이지를 다 한글화 시켰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을 한번 다 쉽게 눈으로 보시면서 더 확인해 볼 필요 또 뭔가 좀 의논할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세션 여기까지고요. 다음 많은 세션들도 유익한 세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랜섬웨어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체계적인 데이터를 통해 한눈에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정리해 주신 M트렌드 2021의 전체 레포트 국문판은 별도로 요청해 주시면 전체 내용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를 드리고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오지석 상무가 정리해 주신 파이어아이 연례보고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뒤에 숫자까지 맞춰주시는 분을 정답자로 선정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영상 보시고 파이어아이 김현섭 이사께서 눈으로 보는 랜섬웨어 공격 확실한 대응법이라는 주제로 세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눈으로 보는 랜섬웨어 공격 확실한 대응법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된 파이어아이의 김현서입니다. 먼저 그 랜섬웨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각자 갖고 계신 고객사분들이 보통 그 운영하시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조직을 보게 되면요, 뭐 어떤 취약점을 분석하시는 취약점이 발표가 되면 이거에 대해서 리서치하시는 그런 팀이 있으실 거고, 뭐 ERP나 뭐 SOC 이런 것들 개발 툴들을 개발하시는 조직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인프라나 내부의 어떤 보안 설계를 하시는 조직도 있으실 거고, 또는 뭐 관제나 뭐 서트팀 같은 악성 코드를 분석하시는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랜섬웨어도 보게 되면요, 이러한 그 취약점 외부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그 취약점에 대해서 서치해서 이거를 통해서 내부로 공격하는 조직도 있고, 또 이러한 그 악성 코드를 어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어떤 모듈식 악성 코드를 만드는 그런 조직도 있고, 또 그 인프라 자체도 뭐 도메인을 계속 바꿔서 이제 공격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인프라 관련된 것들 조직을 또 갖추는 그런 조직도 있고, 또 각 모듈별로도 또 별도의 또 분석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플러스 이제 오퍼레이션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어떤 그 공격하려는 그 타겟에 대한 어떤 맞춤형 스크립트 작성이나
그 필요한 익스플로잇에 대한 요구 사항들을 정의하는 그런 오퍼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이러한 랜섬웨어 자체도 예전 과거와는 다르게 어떤 서비스 형태의 라스라고 얘기를 하죠. 랜섬웨어 에저 서비스 형태로 해서 각 내가 부족한 부분은 별도의 이러한 그 외부의 모듈 형태의 다른 그 팀과 조인을 해서 같이 공격을 하는 그러한 형태의 어떤 랜섬웨어 자체도 그 산업화 또는 이제 기업화된 그 해킹 기법으로 진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랜섬웨어에 대한 어떤 공격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불과 이번 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7월 달이 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요. 이번 달에 아까 이제 이전 세션에서 저희 오진석 성우님께서 발표하신 것 같이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정보를 암호화시키기도 하지만 실제 이제 내부에 있는 이런 자료들이 쉐이프 사이트에 데이터를 취득해 나가서 쉐이프 사이트에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같이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이 화면 같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올해만 해도 이번 달만 해도 3개 그러한 그 고객사가 오른쪽에 보이시는 부분은 이제 프랑스에 있는 법률 회사고 밑에 이런 그 홀리워스 이런 거는 이제 자동차 관련된 제조 관련된 그러한 이제 부품 업체인데 미국에 있는 부품 업체들인데 이러한 업체들 자체가 계속 이런 쉐이프 사이트 유출되어 있는 유출 사이트의 그 자료들이 공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과거와는 다르게 랜섬웨어와 APT 공격의 구분이 이제 많이 없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격자가 어떤 웹 또는 인터넷이죠. 인터넷이나 이메일이나 어떤 USB나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악성 코드가 내부로 유입이 되면 이 유입된 감염자를 거점으로 해서 내부에 확산을 하고 또 주요 이런 계정 서버들이나 액티비티 디렉토리 같은 그런 서버들이 있으면 그 서버를 통한 어떤 계정 탈취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내부 확산을 하고 그리고 그 갖고 있는 그 내부 감염된 사용자 중에 실제 주요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관리자라고 하면 그 관리자 PC에 있는 계정을 가지고서 실제 목표 서버에 접근을 하고 데이터를 빼서 유출을 한 다음에 실제 이제 랜섬웨어 행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이제 정리한 게 그 밑에 정찰, 초기 침투, 거점 확보, 권한 상승, 내부 확산, 목적 달성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택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하죠. 그 라이프 사이클 형태로 해서 공격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송유관 사건에서도 보신 것 같이 이때 이제 사용된 게 기사에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다크사이드 랜섬웨어죠. 이 다크사이드 랜섬웨어도 보시면은 초기 침투, 그다음에 거점 확보할 때 쓰는 기법, 권한 상승, 그다음에 내부 레이터럴 무브먼트하는 내부 이동 단계. 그래서 실제 미션 탈취한 다음에 데이터 유출을 어떻게 해갔는지 그 이후에 랜섬웨어 행위를 이제 수행한 것들이 그 APT 공격과 동일한 TTP 공격 형태를 가지고서 공격이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은 이러한 그 공격 기법들을 보면 좀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비콘을 이용을 했고, 초기 거점 확보가 된 다음에 어떤 비콘을 활용해서 내부로 이동을 했고, 또 미미카츠나 이러한 그 메모리 덤프를 통해서 어떤 권한 상승을 했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게 그 APT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정부 기관의 어떤 후원을 받는 공격 그룹인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APT 28, 29는 러시아고 32는 베트남입니다. 그리고 34는 이란, 나머지는 다 중국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공격 그룹들이 있고요. 그리고 핀 그룹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지금 이제 임시로 저희가 그 공격 그룹 템프 형태라고 하면은 이제 요건 이제 그 공격 그룹 명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공격 그룹도 있고 이제 알려지지 않은 캠페인 같은 경우 쓰는 그런 UNC 캠페인, UNC 그룹, 업노운 캠페인이라고 하죠. 이 공격 그룹들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러한 그 다양한 공격 그룹, 이 빨간색으로 지금 가운데 둔 건 UNC 245의 그 솔라윈즈 사건 때 발생했던 그런 공격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공격 그룹이 동일하게 아까 이전 페이지에서 보셨던 비콘, 코발트 스트라이커 이용해서 공격을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랜섬웨어 공격자들 또는 이제 그 APT 공격자들이 왜 코볼트 스트라이커와 비콘을 많이 사용하는지. 사실 이 코볼트 스트라이커라고 하는 거는 그 상용 침투 태스킹 도구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침투 태스킹을 수행하기 위한 대부분의 기능들을 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자체도 그림이 보시다시피 비콘이라고 해서 사용자 침해 PC죠. PC에 설치가 되고 이 침해 PC는 뭐 DNS나 뭐 HTTP나 TCP나 뭐 SMB 다양한 그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통신 방법에 따라서 팀스 서버를 이용을 해서 팀스 서버로에서 명령을 이제 하달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이 공격자들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코볼트 스트라이커를 사용하는 이유가요. 이 팀스 서버에는 그 아까 보셨던 것 같이 여러 팀들이 같이 붙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부 이동하는 단계, 뭐 권한 상승하는 단계에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은 뭐 다른 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공격을 이제 수행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팀이 붙여서 공격을 하기엔 최적화되어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상용 침투 태스킹 도구이기 때문에 위장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제 그 공격자들이 랜섬웨어 공격자들이나 뭐 다른 APT 공격자 그룹들이 특히 이 코볼트 스트라이커하고 비콘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러한 그 눈으로 보는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데모 시험을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고 실제 이 코볼트 스트라이커를 이용을 해서 공격이 이루어졌을 때 파이어아이가 갖고 있는 그러한 제품들, 솔루션들에서는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격의 이제 가장 첫 번째 부분이 초기 침투 부분입니다. 네, 요 피해자 PC지만 피해자 PC 바탕화면에는 보통 이렇게 계정 정보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실제 이 사용자 IP가 뭐 1918040번 요 사용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격자가 이제 메일을 일반적으로 뭐 네이트나 어떤 뭐 포털 사이트에 있는 또는 뭐 대용량 메일이나 이런 거 형태로 해서 이제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데모 시연이기 때문에 저희가 로그인을 해서 요거 이제 메일을 이제 악성 메일을 보내는 시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메일 제목은 이제 견적서 파일이라고 하고 본문에 이제 패스워드를 넣어가지고 이제 압축 왜냐하면 이제 샌드박스나 이런 것들을 우회하기 위해서 본문에 패스워드를 넣고 해당 첨부 파일을 이제 전송합니다. 그래서 요 파일이 이제 사용자한테 메일을 보내게 되면요. 그래서 사용자가 해당 파일을 받겠죠. 받아서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견적서.xml이라고 하는 파일이 나오게 되고요. 이게 이제 그 코볼트 스트라이커라고 보시면 돼요. 공격자의 툴 코볼트 스트라이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이 이제 파일을 실행을 하면 요 사용자는 문서를 열어서 요 견적서를 보는 거지만 실제 이 내부적으로는 이 비콘을 통해 가지고 실제 팀스 서버로 C2 통신을 통해 갖고 이제 전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공격자 C2 통신 팀스 서버에는 지금 아까는 없었지만 지금 이 사용자 PC가 1918040번 피해자 PC죠. 피해자 PC가 이 그 C2 통신을 통해 가지고 팀스 서버에 붙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메일로 들어갔기 때문에 파이어아이가 갖고 있는 그 이메일 솔루션, 이메일 APT 솔루션 EX 장비에서는 이 해당 파일이 견적서.27집으로 되어 있는 본문에 있는 패스워드를 추출을 해서 실제 가상 머신에서 돌려서 그거에 대해서 악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제 EX 장비에서 대응이 되고요. 만약에 아까 보신 것 같이 이 악성 코드가 내부로 이미 유입이 돼서 실제 사용자가 실행했다라고 한다면 그 파이어아이 NS 장비 즉 C2 통신을 해야 되니까요. 팀스 서버하고 통신하는 그 C2 통신 자체가 NX 장비에서 이렇게 탐지가 됩니다. 지금 요 탐지될 때 보시면 이벤트명을 보시면은 그 마리어 콜백이라고 나와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마리오 콜백은 저희가 이 파이어의 NX 장비에서는 TCP 리셋 기능을 이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차단을 해버려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 그 감염되어 있는 PC가 팀스 서버 통신하려고 세션을 맺으면은 세션이 계속 끊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신이 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셨을 때 실제 이제 저희 NX 장비를 쓰시는 고객사 같은 경우는 이 특히 이 마리오 콜백이라고 떠져 있는 부분에 대한 이벤트는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사용자 PC에 FireEye 그 엔드포인트 솔루션 HX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엔드포인트 솔루션 HX에서 에이전트에서 설치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백신 기능하고 머신러닝에 또는 그거에 대한 행위 기반에 의해서 실제 그 악성 파일은 저희가 탐지 격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격리를 하게 되면 그 이유를 이제 볼 수가 없어서 본 데모 시연에서는 그냥 탐지 모드로만 설정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격리가 되는 거고요. 격리된 것들을 풀게 되면 실제 이 문서 파일을 열었을 때 이 문서 파일을 열었을 때 한 행위들 뭐 의심스러운 run.dll.exe를 실행을 하고 그 이후에 외부 통신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악성행위에 대한 내용과 얘가 실행하는 그 프로세스 ID 그리고 실행된 파일명이 어떤 건지 파일명까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 그 EDR 제품에서는 실행된 파일 어떤 파일이 실제 행위 기반으로 탐지됐는지 그 앞에 이제 그 마크가 배지 형태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외부 접속했던 통신 즉 팀스 서버와 통신했던 IP하고 그 포트 정보 연결하고 있는 데스티네이션 포트가 지금 여기 그 5001번인데 5001번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점 확보하는 부분인데요. 침투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일단 실행이 됐기 때문에 팀스 서버에 해당 세션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코볼트 스트라이커로 뭐를 할 수 있냐면 액세스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덤프 관련된 부분, 익스플로어 관련된 부분에서는 내부 이동하기 위한 확산 관련된 부분, 그리고 뭐 요거에 대한 이제 뭐 별도의 추가적인 옵션들도 있는데요. 지금 이 스크린샷이라고 하는 부분은 데스크탑에 있는 그 화면을 캡처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보이시는 이 파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그 감염된 빅팀 PC의 폴더에 있는 파일 내용 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염된 사용자의 PC에 있는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 여기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운로드라고 한다면 빅팀 PC가에서 이니시에이션 시작을 해가지고 외부로 나가는 거니까 실제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아웃바운드 트래픽으로 업로드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그 검사를 할 때 인바운드 즉 다운로드 받는 것들만 검사하지 외부로 업로드되는 건 잘 검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DLP 같은 경우에 그런 내부 정보들만 유출되는 것들만 확인할 텐데 이러한 그 다운로드 방식으로 해서 밑에 쪽에서 내 피해자 PC에서 정보가 유출되는 형태의 그런 것들을 수행을 하고요. 지금 요 화면에 보이시는 이 명령 프롬프트 비콘이라고 써 있죠. 즉 리모트 쉘 원격 프롬프트 같은 형태로 해서 그 실제 해당 PC에 있는 감염된 사용자 PC에 어떤 명령어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 코볼트 스트라이크에서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당 PC에 있는 프로세스 떠져 있는 프로세스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뭐 잠깐 지나가기도 했지만 파이어의 HX 에이전트 이름도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사용자 PC를 기준으로 해서 감염된 PC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여기 보셨던 포트 스캔을 하게 되면 실제 이 PC 주변에 지금 요 화면입니다. 스캔할 때 어떤 포트들을 이제 어디서부터 어떤 포트들이 열려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ICMP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스캔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부의 PC에서 뭐 떠져 있는지 어떤 PC들이 열려 있는지 이러한 그 정보들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핑을 이제 치게 되면 이 내부에 있는 사용자들 리스트를 지금 이제 타겟이 이제 아까 보셨던 이 빅팀 PC 0.40번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오픈되어 있는 그러한 그 PC들이 어떤 PC들이 있는지 이 리스트를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지금 보시면 이제 늘어나 있죠. 계속 PC들이 증가되고 있죠. 그렇죠? 이런 형태로 해서 해당 PC와 열려져 있는 포트들을 이 코볼트 스트라이크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이 확보된 PC에
이제 정보들과 어떤 서비스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PC 같은 경우 파이어의 이제 엔드포인트 솔루션인 HX가 이제 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HX에서는 실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코볼트 스트라이크와 관련된 이벤트 명하고 실제 탐지됐던 비콘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일 탐지된 경로, 그 다음에 생성된 시간과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동영상을 아까 보셨을 때 조금 유심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 코볼트 스트라이커에서 떠져 있는 확인되어 있는 그 통신 자체의 프로세스가 _idx.exe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다음 페이지의 동영상에도 이제 연결돼서 계속 이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그거 같이 한번 또 보시면 또 재밌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 이 _idx.exe라고 하는 프로세서가 실제 여기 보이시는 5001이죠. 리모트라고 되어 있는 공격자 C2 IP 정보와 통신한 횟수들 이 HX 그 에이전트에서 분석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의 비콘이 추가적으로 생성된 악성 행위를 하기 위한 어떤 떠져 있는 하위 프로세스들이 어떤 것들인지도 같이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얘가 외부 통신한 내용들 비콘에 의해서 아까 제가 그림 이제 동영상을 조금 보시면은 CMD 창을 띄워갖고 if config를 눌렀어요. if config를 해서 이제 IP가 뭔지 이제 확인했던 그런 명령어를 수행했던 내용들, 명령어 프롬프트에서 수행했던 내용들도 이 EDR 제품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점이 이제 확보가 됐으니까 이제 시스템에 있는 권한을 이제 상승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이제 그 동영상을 보게 되면요, 요게 이제 아까 보셨던 타겟까지 보신 거죠. 그럼 이제 이 PC의 권한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유저 권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명령어를 실행을 할 때 이 코볼트 스트라이커에 있는 명령어들을 수행을 할 때 보면은 파일 덤프, 해시 덤프죠. 어떤 이 계정 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해시 덤프를 하다 보면 여기 보면은 어드민 권한이 아니어서 실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이 권한, 코볼트 스트라이커에 있는 권한 상승, 여기에 보시면요, SC 태스크가 예약 관리 시스템인데 예약 관리 시스템의 취약점을 통해 가지고 지금 보시면 50053번 포트죠. 50053번 포트로 해갖고 리모트 쉘로 이제 열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취약점을 통해서 어드민 권한을 생성을 하고 세션을 새로 열게 되면 지금 여기 보면 아까 _idx라고 하는 프로세서 명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세션이 하나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지금 이제 지금 나왔죠. 이 코볼트 스트라이커의 요 별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자체가 어드민 권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어드민 권한을 획득한 그러한 세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어드민 사용자 권한으로 해서 아까하고 동일하게 지금 계정 정보가 안 보이죠. 크리덴셜 정보가 보이지 않는데 이 크리덴셜 덤프 해시를 이제 수행하게 되면 어드민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 해시 덤프들을 쭉 뽑을 수 있죠. 이 메모리에 있는 이 해시 덤프가 뭐냐 하면 이 PC에 이게 공용 PC다라고 하면 이 PC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 로그인한 사용자가 다 해시 정보로 해서 인증 정보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럼 그 해시 정보를 갖고 유저가 어드민 권한으로 로그인한 거와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공격자들이 아까 이제 다크사이드에서 나왔지만 이 해시 덤프를 하는 행위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슬립 0 입력해가지고 이제 수행을 했는데 저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슬립을 0으로 빨리빨리 이제 보기를 원하죠. 슬립 0으로 이제 입력하는 거는 실시간으로 그 명령어에 대한 결과값을 받겠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드민 권한 획득한 계정에서 보시면은 이 계정들, 이 B팀 PC에 로그인했던 사용자들에 대한 그러한 크리덴셜 정보들이 여기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콘 우리가 이제 해시 덤프를 통해 가지고 지금 계정 정보 획득한 정보들, 이 PC에 대한 계정들 여기 보면 해시 덤프라고 떠 있었죠. 그걸 통해서 이 해시 정보들을 다 취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신 것 같이 권한 상승하고 해시 덤프 뜨는 화면을 지금 보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아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할 때는 이제 PowerShell.exe라고 하는 프로세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어드민 권한을 가지고선 지금 실행을 한 건데요. HX에서 보게 되면요, EDR 쪽에서 이제 보게 되면 실제 아까 보셨던 이 IDX.exe라고 하는 프로세스에서 runDLL.exe를 통해서 실제 여기 보시면 SCH 아까 예약 작업 시스템 예약 작업 프로세스죠. 윈도우가 제공하는 예약 작업 프로세스의 취약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실행을 한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뭐 디스크 클린업 수행을 하고 요 옆에 보이신 요 부분입니다. 요 동영상에 아까 나왔던 부분에 한 35초 되는 부분에 있던 요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실제 이 HX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시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이 시스템 권한을 아까 보신 것 같이 5003번 포트를 통해서 어드민 권한을 파워쉘을 이용해서 실행을 했었죠. 그래서 실제 어드민 권한으로 통신한 거는 요 영상 옆에 있는 그림과 같이 그 새로운 비콘을 열어가지고 프로세서를 열어서 통신한 내용을 요 왼쪽에 보이시는 저희 EDR 장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시스템 권한 상승하고 어떤 해시 덤프를 떠서 어드민 권한으로 세션을 새로 열은 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정 탈취 시도를 합니다. 여기 이제 권한 상승에 있는 내용인데, 이건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드민 권한으로 해서 계정을 이제 획득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내부에 미미카츠를 돌리게 되면 이 미미카츠가 보통 이런 계정 탈취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윈도우 7 버전 같은 경우는 이 패스워드가 사실은 다 미미카츠만 돌렸어도 패스워드까지 다 보였었는데, 이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보호 기능이 있어서 그 패스워드는 널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널이라 나와 있는데 해시 값은 다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해시로 로그인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패스워드가 안 보여도 상관은 없지만은, 그런 식으로 미미카츠를 이제 통해서 어떠한 그 이 PC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PC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액티브 디렉토리나 이런 것들이 통신이 된다라고 한다면 액티브 디렉토리에 있는 즉 인증 서버 쪽으로의 그러한 계정 탈취 시도도 같이 얘가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시도를 하는 부분을 요 코볼트 스타이크 하는 행위를 지금 보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계정 정보, 이 피해자 PC에 있는 계정 정보 남아 있는 흔적들을 다 이제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자체는 우리 그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쪽 우리 저희 파이어웨이 EDR 솔루션에서는 이 그 파워쉘을 통해서 실제 수행했던 CLI 명령어들 어떤 명령어들을 수행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LASS.exe라고 하는 요게 이제 윈도우 작업 관리자 열면 이 프로세스가 보이실 텐데, 이 프로세스에서 덤프 떠서 내리면 여기에 계정 정보들이 저장이 되는 그런 그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덤프, 해시 덤프들을 뜨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확산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내부 확산은 아까 보신 것 같이 동영상에서 보신 것 같이 요건 이제 동영상 아니고 화면 캡처 부분입니다. 보신 것 같이 지금 이 감염되어 있는 PC를 기준으로 BT PC를 기준으로 내부의 포트 스캔 그리고 열려져 있는 포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이 오픈된 포트와 그 리스트들이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이 간단한 스캔 명령어 하나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려 있는 포트 그리고 아까 탈취했던 계정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접속 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고객사에 갖고 계시는 이제 운영하시는 PC들이나 이런 것들 사용자 그 직원들한테 제공하는 그러한 이제 노트북을 보게 되면 관리자 권한이, 왜냐면 이 PC를 원격에서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자 계정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탈취가 되면 그 관리자 계정으로 해당 PC에 다 로그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의 어떤 내부 확산을 시도하게 되고요. 이러한 그 공격 시도를 하게 됐을 때 이 파이어웨이가 갖고 있는 그 이 엔드포인트 장비 쪽에서의 제공하는 기능 중에 로그온 트래커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로그온 트래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PC의 어떤 내부로 이동하는 것들, 즉
그 레이터럴 무브먼트 내부 확산하는 거에 대한 어떤 가시성을 제공해주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가시성을 제공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 테스트를 수행을 했을 때는 액티브 디렉토리 서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운데 있는 게 사실 AD 서버입니다. 그래서 AD 서버 쪽으로 이러한 그 로그인 시도들을 누가 로그인 했는지 시도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좀 이제 다이나믹하게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좀 그렇지만 로그인, PC에 로그인하는 그런 것들을 트래커한다라는 개념의 로그온 트래커라고 하는 건데, 요건 이제 HX 장비 쪽에서는 저희가 모듈 형태로 해서 플러그인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모듈 형태로 해서 저희가 인스톨 하시면 요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고객사 같은 경우는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 이동하는 단계를 보게 되면 본 이후에는 이제 목적을 이제 달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그 정보 유출을 보통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 코발트 스트라이크를 통해서 어떤 이제 데이터를 내부에 유출됐던 자료를 빼가게 되면 이 그 FireEye NX 장비에서 콜백으로 탐지를 하는데, 이 그 콜백 통신하는 거에 그 URL 정보가 이 summit.php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이 summit.php라고 하는 이 포스트 요청, 당겨가니까 아웃바운드 트래픽이니까 포스트로 나와있죠. 그래서 요게 탐지가 되면 데이터가 유출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물론 이 데이터 자체는 이게 보통 이제 터널링이나 이제 암호화돼서 나가기 때문에 이게 어떤 데이터인지는 알 수는 없는 상태이고요. 하지만 요게 이제 어떤 행위였는지 이 NX 장비하고 만약에 이제 해당 행위가 그 HX 장비에 있다라고 한다면, HX 에이전트, 저희 EDR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장비가 유출됐는지를 이제 유추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NX 장비를 통해서 정보된 유출 탐지는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 공격자들이 보통 이제 랜섬웨어 공격자들은 이제 파괴를 하죠. 랜섬웨어 감염됐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실제 그 코발트 스트라이크를 통해서 내부에 이제 랜섬웨어 파일을 내부로 집어넣고요. 그런 다음에 실제 그 랜섬웨어 파일을 실행을 시켜버립니다.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제 감염이 되는데, 이제 갖고 있는 그 PC 자체, 그러니까 그 에이전트에 저희 FireEye HX 에이전트가 설치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미 알려져 있는 것들이야 백신에서 잡겠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머신러닝 엔진 또는 그 악성 파일이 실행이 될 때 나오는 그러한 행위 기반의 저희가 프로세스를 통해서 실제 샌드박스에서 돌리는 거하고 동일한 스코어링 기법을 이용해서 실제 랜섬웨어면 지금 왼쪽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또 상세 내용을 이 그 오른쪽에 보이시는 트리아지를 통해서 내용, 어떤 파일들이 격리가 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그 EDR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이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랜섬웨어 관련된 것들을 보게 되면 APT 공격과 동일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랜섬웨어 자체도 이루어지는 동일한 공격 형태에 이루어지게 돼 있고, 실제 이 각 단계가 여러 팀들이 같이 팀업을 해서 이 팀스 서버를 이용해서 공격을 수행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내부로 들어온 거점이 확보된 다음에 중요 정보를 빼갖고 간 다음에 랜섬웨어 행위까지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한 2-3일 이내에는 다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이,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응이 좀 빠르게 확인 캐치를 하시고 빠르게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그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요. 시간보다 조금 일찍 끝나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ireEye Managed Defense is a managed detection and response service that brings together industry-leading FireEye technology, intelligence, and expertise to protect you from impactful cyber attacks. It starts with the FireEye Innovation Cycle, which feeds all FireEye products with the latest intelligence and threat research that enables managed defense analysts to detect the most current and critical malicious activity. At minimum, managed defense requires the deployment of FireEye Endpoint Security to provide protection, detection, investigation, forensic, and response capabilities to endpoints both on and off the corporate network.
FireEye Network Security is also used to defend your organization internally and at the perimeter through IOC application and dynamic analysis of network objects. FireEye Email Security, FireEye Helix cloud-based log collection and analysis, and FireEye Network Forensics can also be leveraged by Managed Defense based on your security need. The detection process begins when FireEye products deployed in a customer environment send data on suspected malicious activity to Managed Defense. By leveraging machine learning and automation, alerts are categorized by severity, and critical alerts are prioritized for review by our analysts. Managed Defense analysts are the same experts that world-renowned FireEye Mandiant incident response teams rely on for off-hour support. And the market-leading threat intelligence behind Managed Defense helps analysts identify and disrupt attacks quickly. Managed Defense analysts assess alert validity, fully investigate threat scope, and determine next steps. They also provide remediation recommendations or engage rapid response to investigate further. Managed Defense analysts leverage several other elite teams to work in conjunction with analysts to ensure our customers are fully protected. These teams provide proactive hunting, reverse engineering, advanced threat detection, research, and incident response as needed. When an investigation is complete, customers receive a detailed summary report that provides threat context along with remediation recommendations to form an effective response and help prevent attackers from completing their mission. Everything found by our Managed Defense analysts and experts feeds back into the FireEye product line, fulfilling the innovation cycle and assuring that all of our customers remain protected. Managed Defense, an advanced managed detection and response service that leverages the full power of FireEye. Contact a sales rep to see how Managed Defense can work for you. 네, 약간 긴 세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깐 그 중간에 저희가 또 하나의 퀴즈를 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그 데모션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FireEye 엔드포인트 솔루션이 HX에서 측면 이동, 그 레이터럴 무브먼트를 탐지하는 모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자가 나오신 것 같아서 짧은 영상 보시고 마지막 시간으로 FireEye 맨디안트 아키텍트이신 김승준 상무께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보안이라는 세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FireEye 코리아의 맨디안트 솔루션 아키텍트 김승균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함께 급변하고 있는 IT 환경과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글로벌 보안 사고를 중심으로 사이버 시큐리티 뉴 노멀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최근 보안 사고를 분석해 보면 특정 국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공격 그룹에 의해서 아주 정교한 공격 기법을 이용한 보안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보안 사고들을 알아보고 FireEye의 맨디안트 솔루션을 이용한 위협 인텔리전스 관점에서 이러한 공격들을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솔라윈즈의 오리온이라는 네트워크 관리 솔루션에 대한 시스템 해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업데이트 파일에 멀웨어를 심어서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할 때 자연스럽게 악성 코드가 유포되도록 하는 공격이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보안이 강력하다는 미국의 국가안보국, 미 대통령실, 미군뿐만이 아니라 미 상위 10개 통신사, 그리고 포춘 500대 기업 중 400여 기업 이상이 감염이 됐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해당 해킹과 관련해서 러시아 해외정보기관 대외정보국에 소속된 해커 집단을 지목하고 있지만 러시아 외교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솔라윈즈 해킹이 지금까지 발생한 보안사고 중에서 최악의 보안사고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공격은 가장 대표적인 서플라이 체인 어택으로 볼 수가 있고, 이제는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 발생한 보안사고로 산업망을 마비시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켰던
다크사이드라고 불리는 랜섬웨어 공격입니다.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를 이용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셧다운 시킨 후 랜섬으로 440만 불, 약 하나로 49억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콜로니얼 측에서는 즉각적으로 랜섬웨어를 지불하고 복구에 나섰지만 복구가 되기까지 수일의 시간이 걸렸고 제조, 항만, 교통 등 정상적으로 기름이 공급되지 못하면서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시켰었습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랜섬웨어 공격은 시사하는 바가 좀 큽니다. 이제는 랜섬웨어 플랫폼을 이용해서 산업망을 공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 사태로 인해서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이버 보안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하게 됩니다. 또한 법무부가 랜섬웨어 수사를 우선순위를 테러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했고 연방수사국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이 당시 약 100여 종의 랜섬웨어를 수사 중이라고 밝히면서 미국에 가해지는 사이버 공격 수준을 9.11 테러 수준으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서는 군사적 대응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수위를 높이면서 사이버 공격이 이제는 국가 간 정치 외교적으로 중요한 사안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미러 정상회담에서도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두 나라 정상 간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간 패권 경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공격 패턴들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경제적 또는 정치적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오로지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이렇게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 기술이 사용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다른 관점으로 고민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한국의 경우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시장의 패권을 놓고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과 기밀 정보에 대한 보호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은 공격자들에게 인기 있는 타겟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최근의 공격 그룹들은 여러 목적에 따라서 국가 또는 단체의 막대한 금전적 지원을 받으면서 점점 더 전문화되고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공격 그룹들은 이미 우리 보안 아키텍처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그에 대한 허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공격자 관점에서 전체적인 공격 패턴을 이해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공격을 수행하는 공격 그룹을 살펴보면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그 취약점을 악용하기 위한 익스플로이 코드를 만드는 취약점 연구원과 공격 서비스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거나 기존에 사용된 코드를 재사용해서 공격에 가장 효과적인 플랫폼을 생성해내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공격 플랫폼을 서비스하고 유출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관리하는 인프라 관리자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아키텍처와 트래픽을 분석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향후에 활용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분석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격자는 이런 팀워크를 통해서 만들어진 공격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를 이용한 공격 그룹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팀워크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 중 하나가 다크사이드이고 지금 보시는 것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공격에서 네트워크를 셧다운 시켰던 공격 절차와 공격 기법 그리고 그 사용된 공격 툴들에 대한 정보를 보고 계십니다. 각 공격 단계별로 서로 다른 공격 기법과 툴들이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로데이 취약점과 소셜 엔지니어링 기법을 통해서 침투하고 합법적인 툴들을 이용해서 외부 연결 및 난독화 공격을 통해서 탐지를 우회하고 파일리스 공격을 통한 내부 정찰을 하는 등 여러 공격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탈취하고 최종적으로 랜섬웨어를 통해서 시스템을 정지시켰습니다. 단편적인 솔루션을 통한 제어가 아닌 전체적인 공격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하고 있어야 대응이 가능한 공격이었다는 거죠. 그럼 파이어아이의 맨디언트가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을 통해서 인텔리전스 관점에서 어떻게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사이버 위협 헌팅을 수행하고 보안 사고에 미리 대응할 수 있을지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CTI의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글로벌하게 이미 발생한 보안 사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발생 가능한 보안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맨디언트 어드밴티지는 파이어아이에서 제공하는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들에 대한 실시간 인텔리전스를 수집 분석하기 위해서 파이어아이에 글로벌하게 운영하고 있는 보안 장비와 엔드포인트의 분석 결과를 활용하고요. 그리고 북미, 유럽, 아시아 등 5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안 운영 센터에서 분석한 보안 이벤트 분석 결과를 추가적으로 활용합니다. 이런 정보들은 MSSP 측면에서 IOC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TI의 위협 헌팅 관점에서는 실제 공격자들이 어떤 공격 절차와 기법, 그리고 공격 툴들을 사용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공격 그룹에 대한 분석을 하는 연구원들이 지속적으로 공격 그룹을 추적 분석하고 레포팅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 보안 사고가 발생한 침해 현장에서 침해 사고 분석 및 대응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를 공유해서 실제 공격자들이 사용했던 최신 공격 방식의 인텔리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발생한 보안 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공격자의 IOC 정보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공격이 들어왔을 때 현재 기업 보안의 보안 대응 체계를 재점검할 수 있도록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FireEye는 특화된 위협 정보 수집 및 분석 환경을 통해서 차별화된 위협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크립트 키들을 제외하고 국가 또는 범죄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충분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전문 조직을 구성하고 고도화된 공격을 하고 있는 공격 그룹들이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공격 그룹들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대표적일 것이고 중국, 이란, 러시아 등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공격 그룹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공격에 사용했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최신 공격 관련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관련된 최신 사고 분석 및 동향 보고서를 통해서 보안 사고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국의 특정 산업군을 타겟팅하고 있는 러시아 기반의 공격 그룹이 무엇인지 한번 샘플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CNA 보험회사 JBS라고 하는 세계 최대 정육회사가 랜섬웨어 감염으로 약 5,500만 불의 랜섬을 지불했습니다. 하나로 치면 약 624억 원에 달하는 비용인데요. 보안 사고들이 모두 러시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공격 그룹이기 때문에 한국을 타겟팅하고 있는 러시아를 기반한 공격 그룹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군은 자동차, 화학, 에너지, 그리고 오일, 가스로 체크하고 검색해 보면 솔라윈즈 공격 그룹으로 알려진 UNC
2452와 APT29 공격 그룹이 검색이 되고요. 2016년 이후로 활동이 뜸한 에스피오나지 공격 그룹인 APT28이 검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공격 그룹이 사용하고 있는 공격 절차와 공격 기법을 확인해 보면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어떤 공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빨간색으로 표기된 공격 기법은 공격 그룹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공격 그룹도 동일한 공격 기법을 공유하거나 재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공격 그룹이 사용하고 있는 공격 절차와 공격 기법을 확인했다면 각 공격에 대한 상세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겠죠. 탐지를 우회하기 위한 공격 기법 중에 파일이나 정보를 난독화해서 페이로드를 압축하거나 난독화해서 우회한 다음에 페이로드의 명령을 실행하거나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 이제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랜섬웨어 때도 이 난독화 기법을 통해서 스모크햄이라고 하는 백도어를 설치한 것을 보면 최근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공격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공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난독화 공격 기법을 보면 69개의 난독화 공격 방법이 있는 것을 맨디언트 어드밴티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메일이나 CLI 또는 악성 파일 전송 등 여러 형태로 난독화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해야 할 미션은 이러한 난독화를 이용한 공격이 일어날 때 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안 장비에서 정상적으로 탐지 분석해서 차단하거나 또는 심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알람을 생성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맨디언트 어드밴티지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은 이러한 난독화 공격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격 기법에 대한 세부 정보들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공격들에 대해서 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들이 잘 대응하고 있는지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FireEye 맨디언트 어드밴티지에서는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모범 사례와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안 관리자들이 이러한 고급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공격들을 적용하고 테스트해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스킬셋을 갖춘 인력을 구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이러한 공격 환경을 구현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사성어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까지는 지피지기에서 적을 아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럼 현재 우리 조직이나 나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ireEye 맨디언트는 보안 검증 플랫폼을 통해서 공격 그룹들이 사용하고 있는 또는 사용했던 실제 공격 시나리오들을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 기준으로 테스트해서 조직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들이 현재 보안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안 검증 절차를 모듈화하고 스케줄링해서 지속적으로 조직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에 대한 검증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디언트 어드밴티지에서 확인했던 69개의 데이터 난독화 공격을 인터넷 존에서 서비스 존으로 자동으로 적용하고 테스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맨디언트에서 제공하는 시뮬레이션 플랫폼 상에서 이메일, 네트워크, 엔드포인트 액터들을 통해서 양방향으로 안전하게 실제 공격들을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에는 모든 실제 공격들을 플랫폼을 통해서 시뮬레이션하고 그에 대한 모든 결과값은 관리자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형태의 그래프와 정량적인 데이터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 관리자들은 조직의 보안 아키텍처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즉각적으로 보안 상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공격 그룹이 사용하는 실제 공격 기법들을 테스트해보고
공격에 대한 조직의 대응 수준 상태, 그리고 마이터텍 프레임워크 상에서 어느 단계의 공격의 조직의 대응 수준이 높고 낮은지를 직관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운영 중인 보안 솔루션들의 대응 결과값을 제공하기 때문에 솔루션 관점의 설정 변경이라든가 보안 업데이트 등을 통해서 보안 수준을 개선하고 최적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안 자산에 대한 영역별 효율성을 수치화해 보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방이 33%, 그리고 탐지가 26%, 그리고 심해 상관 분석을 통한 얼러팅 되는 부분이 9% 수준이고요. 실제 공격에 대해서 탐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5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FireEye 맨디언트 검증 플랫폼을 통해서 실제 공격자들의 공격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공격을 직접 수행했을 때 나타난 보안 수준의 현주소입니다. 조직에 따라서 보안 수준의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투자한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맨디언트 보안 검증 플랫폼을 통해서 개선 활동을 진행했을 때 평균적으로 54%의 보안 수준 효과성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값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알려진 공격이라고 해서 모든 공격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에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격자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테스트하고 개선하기 위한 자동화 검증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감히 말씀을 드리면 보안 운영 효율성 및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 다음으로 소어를 도입하기 전에 꼭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알려지지 않은 공격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형 탐지 서비스, 즉 MDR 영역에 속하는 FireEye의 맨디언트 매니지 디펜스 서비스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지 디펜스 서비스를 통해서 알려지지 않은 공격들에 대해서 맨디언트 전문 분석가들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실제 악성 코드 감염 후 랜섬웨어가 디플로이 되기까지가 72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2019년에 이제 발표된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실제 매니지드 디펜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대부분 케이스에서는 약 24시간 안에 랜섬웨어가 디플로이 되는 것을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점점 더 고도화되고 조직화되고 있는 최근 공격 그룹의 공격 기법들을 보다 빠르게 대응하고 조직의 중요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부서 내에 전문적인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조직을 구성하시거나 만약 그것이 어렵다고 하시면 맨디언트 매니지 디펜스 서비스를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알려진 위협이라고 하더라도 공격자들이 사용하는 공격 절차와 기법들을 잘 이해하고 조직의 보안 운영 환경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위협에 대해서 실제 조직 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들이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 검증하고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려지지 않은 공격들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MSSP와 맨디언트 전문가들의 지원을 통해서 협업 환경을 구성하고요.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이런 공격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In today's threat landscape, attackers are increasingly skilled at evading traditional detection strategies. And that means technology alone can't easily detect these threats. You need expert cyber threat hunters.
Mandiant Managed Defense experts hunt for threats by collecting and analyzing various endpoint and network artifacts that identify anomalous activity. Managed defense threat hunting is driven by up-to-the-minute threat intelligence from the world's leading experts, combined with powerful data analytics and automation to spot anomalies that are then investigated by elite threat hunters. Managed defense threat hunting maps to the MITRE ATT&CK framework so you can see which controls were subverted and take decisive actions. Most importantly, you can follow our hunters as their work unfolds. With the Managed Defense Hunting dashboard, you can see hunting activities in real time and explore the MITRE ATT&CK coverage of each hunt mission. You'll also be able to view monthly hunting activity by MITRE ATT&CK category and have unprecedented access to our hypothesis-based hunting. Know at any time who we are looking for, what they do, and how we are going to find them. Finally, you can use the ATT&CK framework to navigate hunting activities and not only see what Mandiant's experts are hunting for, but review related intelligence. Armed with detailed investigative findings from managed defense hunt missions, you will know who is targeting you and how, and be better equipped to take decisive action throughout your environment. To explore how Mandiant Managed Defense can help your organization uncover hidden threats, visit FireEye.com/managed-defense.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위협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위협 대응 체계 구축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금일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고요.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신 질문 추가적인 답변은 개별적으로 또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퀴즈의 정답자분들과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 선택해서 저희가 선정된 분들 발표드리겠습니다. 근데 좋은 질문이 막바지에 몰려가지고 굉장히 땀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퀴즈는 M트렌드 2022를 맞춰주신 송유성님이 정답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그래도 답변을 빨리 주셔서 송명준님 그리고 유종국님 선정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은 5분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윤준필님, 최광옥님, 김경탁님, 안종호님, 고한규님 이렇게 5분 선정되셨고요. 저희가 채팅창에 파이어아이 행사 사무국 이메일 주소를 남겨드렸습니다. 이메일 보내주시면 경품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면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설문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에게는 시원한 스벅 음료 상품권이 제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전원에게 지급할 수 있게 꼭 많은 설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